김동현 의원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도훈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원병 8달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의원으로서 활동하며 가장 중요하게 두고 있는 의정 철학과 기본 방향은 무엇입니까? 네, 일단은 저는 현장에서 좀 답이 있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을 할 때 비로소 이제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가, 그리고 셋째가 바로 지속 가능한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 기준은 문화, 관광, 체육처럼 삶의 질과 그리고 직결되는 분야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정조대왕 능행차처럼 경기도의 대표 역사 문화 콘텐츠는 매년 행사로 치르는 것만으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자체장 교체 시 일물 우려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사가 아니라 제도로 남게 하는 방식을 만들기 위해서 즉 협의체 운영 기록물 관리 디지털 아카이빙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틀을 세우는 접근을 해왔습니다. 또한 민생 경제 영역에서 돈을 더 쓰자보다는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투명성과 관리 감독이 담보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역화폐 정책도 결국 도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운영 구조가 투명해야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지역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도 정조대왕 지원에 관한 조례도 다 통과가 돼서 이제 예산 재정 담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도의회 활동 가운데 가장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순간을 꼽는다면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정조대왕 능행차를 경기도가 지원자가 아니라 주연으로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구축한 과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약 미개정, 그다음 도비, 반갑, 국가공모, 민신청 등 표면적으로 문제를 비롯해 그 이면에 있는 경기도의 의지와 역할, 부재를 전방위로 짚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도 공동재헌협약에는 관련 문구가 반영되지 않고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모순된 상황에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25년 12월 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되며 협의체 재정, 지원 기록물 수집 보존 및 디지털 아카이빙까지 담은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는 수원북중하고 수원북중 SBC 협약 해지 논란 현장에서 중재를 하고 학생들의 훈련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제도 개선까지 연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갈등은 학교하고 클럽 간의 책임 공방을 넘어 협약 해지 시 학생들의 훈련권과 대출전권, 학습권까지 동시에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누가 옳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는 이제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정담회를 통해 클럽 측의 법인명, 직인 변경과 같은 학교 측의 재협약 조건을 조율해 훈련 연속성을 확보했고 동시에 이러한 갈등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 학교 연계형 스포츠 클럽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재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 학교 연계형 스포츠 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비해 현재 교육청 체육관광과 협의를 마친 상태고 4월에 조례 제정을 위해서 서명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4월에 통과를 목표로 하게 됐고 통과가 되고 나면 분명히 우리 아이들의 스포츠 클럽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상임위 활동 분야와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요? 일단 전반기 때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소상공인과 그리고 우리 청년 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좀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이제 문화관광
그리고 경제를 살리는 구조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제도화, 세계화입니다. 유네스코 등재 추진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장기 전승 의지를 보여줄 제도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협의체 운영, 공동 홍보, 안전관리, 구간별 연계, 기록물 관리까지 포함하는 지원 조례를 마련했고 예산 심사에서도 축제, 품질을 갉아먹는 예산 축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수원 구도심의 문화관광 루트와 문화경제 벨트 조성입니다. 수원역부터 로데오, 공방거리, 화성 행궁까지 걷는 동안 문화가 이어지는 길로 재설계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소비가 지역에 머무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야간 조명, 소공연장, 버스킹, 체험 콘텐츠, 순환형 이동수단 등 동선 체류 콘텐츠를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조금을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나눠서 구간별로 지급을 했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완성이 되는 시기가 올해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 스포츠클럽 전문 스포츠클럽 지원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학교 운동부 해체가 늘고 클럽 전환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학교 밖이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빠지는 모순을 제도적으로 정리해 주는 일을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특히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과 혹시 그 후속 변화는 있었는지요? 일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정확한 문제 진단과 즉시 실행 가능한 대안 제시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 결과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집중 사항과 후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앞서도 답변한 정조대왕 능행차의 경기도 주도성 확보 및 제도화, 그리고 협약문 미이행 도비 반감 협업구조 미정비 등을 지적하여 경기도가 중심이 되는 제도 기반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원안 가결까지 연결했습니다. 다음은 도민 문화 향유 격차 해소와 학교 스포츠클럽 사각지대입니다. 현장에 있는 문제가 제도와 예산에서 누락되는 지점을 짚고 정책, 예산, 조례 개선으로 연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경기관광공사 AI 품질관리 로드맵도 제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협약 해제, 환수 반복 문제 지적 등 기술 콘텐츠 사업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부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또 예산 반영 측면에서 유네스코 관련 연구 용역, 이산 문화재 예산 등 정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도 집행부를 견제하면서도 협력해야 되는 상황에서 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의원은 집행부를 단순히 이제 비판하기보다는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설계를 바로 잡는 이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견제는 발목 잡기가 아니라 재발 방지, 투명성 확보, 그다음에 성과 점검, 그리고 협력은 도민이 체감할 실행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카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저는 경기도 지역카페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 대행사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운영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제도화했습니다. 문화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예산이 매칭 구조에서 줄어들면 축제 품질이 약화되고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역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에서 최소 예년 수준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동시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장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생활 밀착형 민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은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 활성화, 그리고 어쨌든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장사가 잘 돼야지 잘 먹고 잘 사는 이제 그런 거를 원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사무실을 이 자리에 얻은 이유도 제가 수원역부터 그 행구까지 중간에 거리를 잇기 위해서 지금 특조금을 계속 구간별로 내렸고요. 그러면 인구 감소가 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로데오 같은 경우, 옆에 로데오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예술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특화거리로 이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모일 수밖에 없고 그게 곧 경기 침체를
경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좀 발전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소상공인이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지는 그런 연속적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갖고 정책들을 구간별로 나눠서 돈을 주고, 그다음 이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순환버스를 활용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의원이 되고 첫 번째 한 거는 매산시장을 빛의 전통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어서 특화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6억이라는 특조금을 교부를 해서 지금 이제 매산시장은 빛의 전통시장으로 다시 거듭이 났고요. 그 다음에가 연결이 되는 게 수원역 로데오 거리입니다. 근데 수원역 로데오 거리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체에서 소비도시 1등으로,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한 약 30% 정도 침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행궁까지를 어떻게 이어오느냐가 가장 중요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이어지는 게 수원 세무서부터 부구건까지 그 거리가 학교도 있고 좀 어둡다 보니 행궁에서부터 가로등이 연결될 수 있도록 가로등 교체를 특조금 3억을 교부해서 이제 밝은 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구건에서 지금 현재 남문 로데오까지는 특조금 5억을 지급을 해서 올해 이제 빛의 문화 특화 예술 거리로다가 이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남문 로데오부터 행궁까지 이제 공방거리라는 곳이 있는데, 공방거리는 제가 경제노동위원회에 있을 때 골목상권 특화거리로 지정을 해주면서 기존에는 상인들이 스스로 자부담으로 상권을 발전시켜야 됐는데,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거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관광 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원역에서 행궁을 지나서 다시 수원역으로 갈 수 있는 순환버스도 수원시와 협의를 다 통해서 지금 현재 2대를 버스를 계획을 세우는 상태입니다. 청년, 교육, 체육 등 미래 세대와 직결된 현안에 대해 어떤 해법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청년 정책은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청년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사실 경기도 청년 예산의 거의 한 약 30% 정도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 만 24세에게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편파적이고 한시적이고, 그리고 실현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당시 많은 반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취업 준비를 하면서 사회 초년이 정착기로 접어드는 계단식 정책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때 이제 경기도 김동연 지사님께서 준비한 경기 청년 사다리 개비역 등을 기획 기반 정책의 방향성으로 좀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걸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기본소득은 돈 퍼주는 방식이 아니라 성장 기반을 만드는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예전에는 24살이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 대학원까지 나오면 거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갖고 저희가 초점을 두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전반기 때 제가 은둔 고립 리티엄 청년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로 예결하면서 따로 잡았는데, 이거는 단순 이제 복지가 아니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부모와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같이 교육시켜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 영역에서는 학교 운동부가 사라지는 시대에서 전문 스포츠 클럽하고 학교 연계형 클럽을 우리가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아이들을 육성하고 선수들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가 학교장의 권한으로 학교에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의 비용 부담이라든지 근데 학교장의 의지가
학교 운동부에 반감을 갖게 되면 그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현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해서 이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명확한 근거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운동 선수들, 그리고 앞으로 뭐 야구부 같은 경우는 뭐 박찬호나 뭐 이런 월드 스타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의원으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신 게 많으실 텐데요. 그 중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 개선은 무엇입니까? 일단 전반기 때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뭐 아까 전에 지역 화폐에 관련된 조례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청년 대표로 의회에 입성을 하다 보니까 청년 나이가 34세를 이제 39세로 제가 조례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한 93만 명 정도에 되는 이제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이제 지금 현재 받고 있고요. 그리고 17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만 39세로 늘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9세로 전향이 되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경기도의 청년 정책에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의 청년 기본법의 나이도 변경을 요청하는 건의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조대왕 능인차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세계문화유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일부 개정을 하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수원화성 유네스코가 유지하고 보수할 수 있는 데만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조례를 문화 콘텐츠도 개발을 하고 행사도 할 수 있게끔 제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정조대왕 능인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세계 유산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제가 의원이 임기가 끝나더라도 경기도에서 주도하에 수원에 있는 정조대왕 능인차가 많은 또 예산이 투입돼서 우리 시민들과 우리 팔달 구민들께 좋은 또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목표는 정조대왕 능인차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까지가 이제 저희 목표가 있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의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연계형 스포츠 클럽 제도 개선을 추진을 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그 다음에 역량이 있는 우리 운동 선수들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성과는 현장의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서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게 저 도의원으로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민 반응이나 현장의 변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피드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주민들이 처음에 얘기하실 때는 얘기하면은 뭐 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생각으로 사실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무조건 해달라는 이제 분들, 이제 두 가지 유형의 민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책에 맞게, 그리고 상위법, 그리고 관련 법적 그 근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해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예를 들어 10개 들어오면은 거의 한 80% 이상은 제가 민원은 다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인들이 정말 고맙다, 이게 진짜 되는지 몰랐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고요. 근데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1년차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제 소위원회까지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3조가 넘는 돈을 1년차에 만지다 보니 예산의 흐름과 그 다음에 근거들을 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었고, 그게 주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원천이 되지 않았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클럽 갈등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훈련 중단이 좀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재를 통해 재협약 조건을 만든 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그동안 북중 SBC 야구부가 수년간 겪었던 이제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해결하는 걸 보면서 학부모님들께 정말 많은 칭찬과 응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지금 현재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람이 됩니다. 당내 또는 지역 정치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도의원 활동에 어떤 시너지를 주고 있나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작년 이제 11월 27일 날 수원병 8달구 국민의힘 이제 당협위원장이 제가 내정이 됐고요. 저는 사실 이 당협을 제가 청년위원회의 청년위원부터 시작을 해서 청년위원장, 그리고 경기도당의 청년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당협위원장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년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제 바닥에서 그다음에 최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년위원장으로서 제가 그동안 조직을 관리하고 쌓아왔던 경험은 지역 현안을 기존 정치의 언어가 아닌 생활의 언어로 다시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기회는 공정한가 라는 이제 끊임없는 질문을 서로 던지고, 저도 그동안 그 상황들을 겪어오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정하게 우리 팔달구를 어떻게 발전시키면서 정책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느냐. 근데 그 공유 대상이 한 분야에만 멈추지 않고 모든 시민들에게 같이 골고루 펼쳐지는 그런 공유되는 정책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청년 조직 활동에 축적된 현장 감각과 그리고 당협위원장으로서 조직에 대한 책임의 역할이 결합되면서 여러 분야로 분열된 걸 하나로 만들고, 그 하나가 공정성을 가지고 서로가 다 함께 단합된 모습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팔달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 지역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앞으로 강화하고 싶은 방향은 무엇인가요? 일단 제가 청년위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다니면서도 젊은 청년들이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면서 흔히 이제 입당원서를 써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거꾸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SNS를 보면서 그 현장에 직접 찾아와서 응원해주시는 이제 분들도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게 청년이 항상 중요한 게 일회성으로 이제 뭐 휴지를 쓰고 버리는 그런 일회성이 아니고 그 친구들을 지금부터 계속 키워서 나중에는 또 시의원이 되고 도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당협위원장까지 올 수 있도록 그 중간에 허리 역할을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 잘 모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허리 역할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 허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노하우,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교육과 이제 훈련, 그리고 정책을 같이 참여를 시켜서 그 경험을 축적과 책임을 이제 단계별로 만들어서 우리 젊은 친구들, 청년들이 밝은 미래, 그리고 청년이 함께 만드는 팔달구, 그리고 청년이 함께 이룩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완수하고 싶은 과제 한두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저번에 특조금을 받을 때 수원시에 제안을 좀 한 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제 관광루트 벨트를 제가 조성을 하면서 우리 행궁광장에 정조대왕 동상을 크게 하나 만들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 분들하고 좀 상의도 많이 해봤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시에다가 제안을 했는데, 지금 수원시에 이제 재정 자립도도 많이 낮아지고 재정이 악화가 되다 보니 그 매칭하기가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해서 그걸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 언젠가는 행궁광장에 정조대왕 동상을 높게 세워서 랜드마크를 만들고, 아니면은 그 자리가 만약에 좀 협소하다라고 하면은 그 지금 행궁 옆에 동상을 세워갖고 바로 이제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 마지막 그 소망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연계형 스포츠 클럽에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운동부를 스포츠 클럽으로 전향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다른 17개 시도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서는 좀 하다 보니까 시에서 그리고 광역에서 그러니까 부산 광역이면은 부산 광역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이제 6월 말에 임기가 끝나는데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다른 지자체의 좋은 점들을 배워서 우리 수원에도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는 그리고 운동부를 키울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지역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도의회가 더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경기도 자체가 31개 시군의 중심이 돼서 설계를 좀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면은 뭐 유명한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의회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 캐대언이라는 이제 저기를 보셨냐라는 이제 국장님들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그 지역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그리고 지역에 예산이 투입이 되지만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하게 올 수 있는 콘텐츠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예전에는 행사를 하게 되면은 보통 관람하는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관람이 아니고 체험을 할 수 있고 참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세계문화유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일부 개정을 한 것도 그렇고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도 그렇고 거기에 다 병행되는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을 만드는 게 진정한 관광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수원이 재정 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지역 주민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정치는 말이 아니라 이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 정치인들이 어디에 군림하는 게 아니고 사실 바닥에서 정말 일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저 정치인이 정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는지 그런 거를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뭐 당협위원장도 있고 정치인은 뭐 시장도 있고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주민들이 약간 불편함이 있더라도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당협위원장으로서 이제 선거를 앞두면서 조직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사실 이제 선거도 이제 6월 3일로 이제 다가와 있고 이제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동협의체부터 그리고 청년 조직, 여성 조직 그리고 어르신들을 이제 공경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 중간에 허리 역할의 방향을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8달 그리고 새로운 8달 그리고 제가 좀 젊다 보니까 젊은 8달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기는 8달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민들께서도 앞으로 잘 지켜보시고요.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뭐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민원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그럼 제가 바로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